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운용, 이게 가장 키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다양한 시스템과 또 이런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 통합 유지하고 또 사용할 수 있게끔 실제 AI와 AI 에이전트들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구성하고 만들어가는 이런 AI 플랫폼이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AI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에 맞는 딱 맞는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AI 관련된 전문가라면 늘상 저희 이쯤에 나오시죠? 네, 서비스나우의 김대용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비스나우에서 개발 플랫폼하고 AI 쪽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대용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예. 이제 뭐 스튜디오에서는 늘상 보니까 네. 떨리지도 않으시죠? 자주 뵙다 보니까 네, 네. 벌써 여름이 된 것 같아요. 벌써 나이 엄청 더워졌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AI 에이전트, AI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지금 나누고 있었는데요. 예.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그동안 AI를 어떻게 운영하고, 실제로 어떻게 구축하고, 예. 어떻게 만들고,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살펴봤다고 하면, 네. 오늘은 아마 이게 진짜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실은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담당하고 있다가 오다 보니까 관련 경험들을 조금 많이 겪어봤는데요. 특히나 이제 AI 솔루션들이 저희가 한번 적용하고 났을 때 이거를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지에 대해 가지고 많은 난점들을 가지고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특정 영역에서만 내가 AI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특정 영역에서만 AI를 셋업하다 보면은 네. 사용자들이 만족도가 낮아진다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탈해가지고 다른 쪽의 솔루션들을 다시 활용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서비스나 플랫폼적인 접근에서는 어떻게 해결책을 드릴 수 있는지 그 관점을 조금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AI를 우리의 어떤 시스템과 어떤 업무 환경에 도입을 해야 될까 말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됐다라는 시기였다고 하면 예. 이제 올해 2025년도에 넘어와서는 이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방향이 된 것 같고, 이미 많은 기업 중에서는 AI를 적용해서 이제 활용하시는 기업들이라든지 부서들도 많이 이제 나타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AI를 썼는데 기대만치 못하다. 그렇죠. 왜냐면은 AI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네. AI가 특히 네.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네. 이게 완전히 새로운 분야이기도 하고, 그렇죠. 특히나 이제 어떤 영역들에서 좋을지에 대해서 아직 판단이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기존 업무 하던 데의 관성으로서만 맞습니다. 바라보기 때문에 네. 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AI가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이 전반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예. 최적화시킬 수 있고 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AI 에이전트, AI 플랫폼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 이야기, 좀 실제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편에 걸쳐서 오늘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예, 오늘 많이 관심 가지고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웨비나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갑니다. 오른쪽 댓글창에 여러분들 의견, 질문 올려주시면요. 실시간으로 답변 주시는 분 준비하고 있으니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좋은 질문들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 진행 중에 온라인 설문조사도 오픈되니까 꼭 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웨비나 라이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나우 AI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바로 이제 저희의 서비스나우 AI 플랫폼, 이제 기업에 AI를 어떻게 적용하고 혁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플랫폼적인 접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서비스나우에서 뭐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의 이제 기존 솔루션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업무에다 활용할 수 있는지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조금 그 윗단에 이제 사용자한테 조금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사용자들이 어떻게 AI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플랫폼에 구축되어 있는 워크플로우라든지 아니면은 그 밑단에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라든지 서비스들, 네. 프로세스들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네. 사용자 입장에서 저희가 구축하는 관점에서는 이제 업무
정의서만 보고선 만드시면 됐었던 것들인데 이제는 이 업무를 이제 활용하는 사용자들 입장에서 맞아요. AI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활용 방법이라고 예.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단순하게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직원의 이제 온보딩 과정들이라든지 네. 특정 업무 저희가 이 온보딩이라는 업무는 특정 인사에서 영역에서만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인사 담당자들이 네. 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네.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뒷단에서는 저희가 이제 워크플로우 구축하는 관점에서 많이 말씀드렸다지만 그 뒷단에 이제 재무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영역들의 솔루션들의 영역들이 많이 접근하잖아요. 네, 다 연결되어 있죠. 다 연결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AI 에이전트가 수행한다라고 했을 때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AI 에이전트들 그리고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AI 서비스들 이 AI 서비스들 그리고 또 중첩되어 있는 이 과정들을 과연 어떻게 내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기존의 시스템들처럼 말씀드렸다시피 AI 에이전트들을 사용자들이 이탈해 가면서 내가 특정 단계에서는 특정 AI 에이전트하고요 업무를 수행하고 그렇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네. 특정 업무를 다시 이탈해가지고 그렇죠. 다른 시스템을 반영하고 그러면은 그 중간에 그래서 그냥 내가 하는 게 편하지. 이 그래서 얘기가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맞죠.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그 관점에서 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데이터들을 연결하고 이 시스템들 간에 이제 프로세스들을 어떻게 자동화된 연결을 할 수 있는지 네. 뒷단에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하나의 AI 에이전트들, 하나의 AI 에이전트 플랫폼에만 접근을 하셔가지고 네. 다양한 AI 에이전트들과 네. 그리고 연결된 업무들, AI 에이전트 간에 연결된 업무들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저희 플랫폼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표를 보면 실제로 그 AI 레이어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하단에 수많은 저런 시스템들을 저희가 실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적으로.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다 돌아가고 있는 데이터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개별적인 뭐 AI를 이용한다든지, 예. AI 에이전트를 이용한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 말씀하셨던 뭐 예를 들면 신입사원의 온보딩 관련된 프로세스다. 예. 뭐 하나의 프로세스나 하나의 시스템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 여러 개의 어떤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다 활용했을 때 예. 진짜 효과적인 어떤 플로우가 만들어질 텐데 예.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통합하고 연결할 수 있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예. 그게 이제 여기 데이터 레이어에서 얘기한 저 부분이라는 거죠. 네, 데이터와 이제 워크플로우 레이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다양한 데이터를 연결하고 다양한 시스템들, 저희가 기존에 잘 해왔던 영역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조금 더 데이터를 확장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워크플로우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형태로 네. 저희가 제품 기능을 조금 더 통합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네. 특히 AI 플랫폼을 잘 활용하고 네.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과 함께 알겠습니다. 저의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데이터 패브릭. 예, 맞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이제 진행하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이 AI 에이전트들을 AI를 수행하기 위한 AI 플랫폼에서 저희가 어떤 단계들을 거쳐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서비스 나우에서 바라보고 있는 AI 에이전트들을 수행하기, 에이전틱 AI를 수행하기 위한 플랫폼의 구조는 참 4가지 단계로 나눠져 네 있다고 가지 단계?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AI 어떤 대상들로 어떤 비즈니스 요건들을 대상으로 AI 에이전트를 활용할지 그리고 그 뒷단에 이제 AI 에이전트들 그리고 AI 에이전트들이 기존 코파일럿 단계에서 AI 에이전트로 넘어가기 위해서 네. 사용하게 되는 스킬이라든지 도구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환경들에서 여러 개의 복수의 AI 에이전트 다양한 업무 영역의 AI 에이전트들을 어떻게 오케스트레이션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플랫폼적인 입장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단계씩 가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1, 2, 3, 4단계가 아니라 예. 이제 1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업무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예. AI로 활용하고 AI로 처리하는 게 좋을지를 설명하는 게 1단계. 예.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1단계로 가고 1단계.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디파인이 됐다고 하면, 예.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AI 에이전트를 구성하는 단계. 네, 맞습니다. 그게 전 페이지. 네, 그게 3번. 예, 맞습니다. 4번이죠? 예. 그 다음에 이런 AI 에이전트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옵티마이즈하고 플로우를 네. 만들고 등등에 관련된. 네. 그게 이제 툴즈라는 과정이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만들어진 AI 에이전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이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결해서 예. 통합적으로 AI가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2번에
AI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터. 맞습니다. 요 단계에 이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제가 이해를 잘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보다 네. 더 빠르게 이해해 주셔가지고 네네. 저희가 이제 1, 2, 3, 4번을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요건 사용자 입장에서입니다. 사용자는 첫 번째 AI 에이전트 들어오고 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담당되는 AI 에이전트들과 도구들 연결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 실은 구축하는 단계는 그 역순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실은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업무 영역들에 대해 정의해야 하는 거가 이제 3번, 4번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정의된 것들을 활용하게끔 전반적으로 통합해주는 과정이 2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축 단계를 조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좋습니다. 그 순서대로 제가 이미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한 단계 한 단계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순서대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대상들에 대해 가지고 비즈니스 요건들, 왜 AI 에이전트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지, 네. 왜 조금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떤 요건들에 대해 가지고 AI 에이전트를 하고 그 요건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이니셔티브를 리딩하는 부서에서 관리하실 수 있겠고, 예를 들어서 특정 업무 영역들 인사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규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도입하기가 어려워서 이거는 대상에서 배제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컴플라이언스적인 이슈들, 특히나 재무적에서 규제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각 지역별로 다양하고 그래서 어떤 대상들에 대해 가지고 AI 에이전트들을 도입할지를 관리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오버뷰를 보실 수 있게끔 내가 어떤 영역들,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들이 어떤 업무들을 수행하게 될지를 조금 더 정의하고 관리하시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 업무 중에서 실제 AI를 이용해서 예.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예. 디파인하는 그런 어떤 단계라고 볼 수 있고, 맞습니다. 서비스나우의 어떤 그 서비스의 플랫폼 내에서 이런 단계를 실제로 디파인할 수 있는 단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 저희 AI 에이전트 스튜디오라는 도구에서 AI 에이전트 스튜디오라는 네. 도구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영역들을 정의해주는 비즈니스 요건 영역들을 정의해주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모든 영역에서 AI를 도입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예. 네. 이 단계부터 뭔가 잘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쵸, 예.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반복적인 업무, 이거는 뭐 AI가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 AI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디파인을 할 때 뭘 조금 더 고민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제 업무들을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정보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저희는 조금 더 규제적인 입장으로 많이 바라보게끔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AI 에이전트가 뭐 자동화되는 업무들에 대해 가지고는 당연히 영역들을 많이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필수적으로 사람이 중간에 들어가서 승인이라든지 검토를 해야 되는 단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조금 더 많이 고민해야 되는 그렇죠. 영역들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제 뒷단에 이제 어떤 AI 에이전트들이 있고 그리고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것들을 말씀해 드릴 텐데 그 데이터가 어떤 사용자들까지 접근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봐주셔야지 내가 예를 들어서 AI 에이전트라는 저희의 이제 통합된 채널들을 통해 가지고 업무가 시작될 텐데 예를 들어서 뭐 권한이 없는 아니면은 권한이 적은 사용자들 단지 신입사원이 실은 특정 임원급들이 처리해야 될 업무들을까지 접근을 가능해서 모든 데이터들을 본다라는 이런 것들은 조금 보안 정책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역들을 처리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하고 그렇죠. 거기에 따른 사용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실 수 있게끔 이 영역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약간 이 주제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어떤 프로를 자동화하겠다고 AI를 도입했을 때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권한이라든지 예. 사람의 어떤 그 하이라키로 어떤 승인이 필요하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걸림돌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런 단계들을 과감하게 좀 생략하고 예. 효율을 더 상승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의 어떤 그런 플로우를 네.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구축해 나가는 단계에서 조금 그런 것들을 다시 점검해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요건들은 그거죠. 저희가 지금 서비스나우 플랫폼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인사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미 플랫폼이 많이 도입되고 사용 중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비즈니스 요건이 한 군데에서 관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네.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라고 네. 하면은
중복적으로 이 요건들은 서비스나우에서도 개발하고 아, 그다음에 다른 플랫폼에서도 그렇죠. 개발이 되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중복으로. 예, 중복으로 이제 관리적인 입장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열심히 지금 이제 프로젝트를 돌리면서 네. 특정 영역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렇죠. 이 영역들을 이제 다른 플랫폼에서 수행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필요하네 하고서 만들고 있더라고. 통합된 관리 환경이 네. 없이 네. 오버뷰 환경이 없이 비지빌리티 없이 관리를 수행하게 되면 이 인사팀에서는 그냥 이 영역이 필요하네 하고서 이미 그렇죠. 있는데도 그렇죠. 네, 이미 있는데도 인사팀에서는 그냥 이거 만들어야 되겠네 하면서 네, 만들 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요건들에 대해서 대응할지를 이제 전체적인 아까 전에 이제 하이라키라든지 보안적인 것들은 이제 부수적인 것들인 거고 전반적으로 어떤 요건들을 처리한다라는 차원에서도 정의가 이런 필요한 어떤 정의하는 과정들이 꼭 예. 필요하겠다. 전사적으로 비저빌리티를 유지하면서.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영역들은 제외해야 되는지도 보실 수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단계네요. 일단 그쵸?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거를 잘해야지 실은 최소한의 투자로 많은 효과를 보실 수가 좋습니다. 있는 거죠. AI 에이전트 스튜디오. 여기 예. 이제 어떤 기능들이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요건을 정의하면서 어떤 영역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뒷단에 이제 AI 에이전트 스튜디오의 두 번째 스텝이 이제 구축 단계를 조금 더 하면은 아까 저희의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아닌 세 번째 단계로 넘어와가지고 어떤 에이전트들이 수행하게 되는지 이제 가상 에이전트들을 작업자들을 구축하는 것들을 저희가 만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단에서 일단 어떤 분야에서 AI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디파인하고 정의를 예. 했다고 하면 이제 실제적으로 AI를 구축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면 예,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들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이거 전체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역할들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단계별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정의를 받아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인사에서 온보딩을 말씀드렸는데 온보딩도 단계가 수십 개고 이 AI 에이전트들이 수행해야 되는 영역들의 역할이 있을 거고 그리고 넘어가야 되는 예를 들어서 채용 담당자한테 다시 전달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인사 담당자한테 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한 디파인을 여기다 이렇게 쭉 적어주는 거군요. 적어주면은 이제 어떤 AI 에이전트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뒷단에 이제 도구들을 활용해서 잡게 되는데요. 일단 이 단계에서는 어떤 플로우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설명을 그냥 디스크립션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환경에 맞는 AI 에이전트들이 구축이 될 수 있다라고 초기 구축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요건을 정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작업 영역들로 내려왔을 때 이 작업들은 이 작업 담당자가 그러니까 실은 AI 에이전트들을 관리하는 거는 기존에 이제 조직을 교육하는 거랑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특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부서를 세팅하고 이 부서의 아레나를 정의하고 난 다음에는 각각 부서의 담당 직원들의 이제 아레나를 세팅을 하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한 가이드 매뉴얼과 동시에 네. 그거를 지금 수행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 AI 에이전트를 정의하기 위해서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늘 하고 있는 예. 이 업무를 그냥 디파인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냥.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부서를 세팅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가상 네. 부서를. 그래서 재밌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 실은 하나의 부서를 세팅하고 이제 업무를 정의하는 것들이 가장 저희가 이제 무슨 계획을 이거는 현업의 담당자의 부서가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IT 담당자가 아니라. 그쵸. 현업의 담당자, 자기가 이 작업이 필요한 담당자들이 네. 수행하는 역할들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현업의 담당자들이 어떤 역할들, 그러니까 실은 가장 좋은 거는 제 아레나를 그대로 주는 게 제 그렇죠. 업무를 다 자동화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겠죠. 저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디파인 해보는 그런 네. 어떤 그런 리바이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겠다라는 싶은 예. 생각도 들고요. 난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저희가 그거를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헤매고 있는 엔터프라이즈의 환경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일부러 더 복잡하게 그리실 거 아닙니까? 최대한 단순하게 그린 겁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이 업무를 수행할 때 아레나를 받아가지고 내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필요한 데이터들은
다양한 시스템들에 그렇죠. 그래서 인사 시스템에서도 특정 정보를 가져와야 되고 거기에 특정 저희 화면을 만들어 놨는데도 그 다 화면 자체도 인사 시스템서부터 저희 맨날 재무 포탈, 인사 포탈 그 그룹 회원들 많이 왔다 갔다 맞아요. 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다 흩어져 있는데 그렇죠.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내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저희의 지식으로서 연결되어 있는 정보들이 있는데 AI 에이전트들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해줘가지고 플랫폼에서 가장 밑단에 이제 시스템에서부터 올라오는 데이터들, 시스템에 있는 액션들, 프로세스들을 처리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서비스나우 플랫폼의 역할이 서비스나우가 제일 잘하는 영역 아닙니까? 맞습니다. 서비스나우가 영업사원인 줄. 서비스나우가 지금까지 해온 영역이기도 하고 네. 요것들을 이제 데이터라든지 AI 조금 더 확장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끔 오케이.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실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실행들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이거를 워크플로우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새로운 기능으로 어떻게 보면 패키지를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데이터 패브릭이 아니라 워크플로우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디파인하는 이유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실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엔 이제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가 가장 중요한 그렇죠. 것들인 거잖아요. 저희는 그 관점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데이터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이제 정보들을 스트리밍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API 방식들로 이제 플랫폼으로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수행해야 되는 시스템들이 가지고 오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기존의 이제 대용량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분석하고 있는 데이터 플랫폼으로서부터 정제된 데이터들을 뭐 예를 들어서 바로 실행하게끔 거기에 대한 대용량 데이터들을 업로드 없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연결하고 거기에 연결된 데이터들의 이제 워크플로우들 거기에 AI 에이전트들이 수행하기 위한 워크플로우들을 정의하고 거기에 따른 실행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거가 저희 AI 에이전트 플랫폼에 집중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조금 이제 도구로 다시 그러면 조금 돌아가도록. 전 페이지 잠깐 더 한번 설명을. 예. 전 페이지 하면.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워크플로우 데이터 패브릭이 예. 지금 말씀하셨던 이 AI 플랫폼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실제로 수많은 이 그림에서 보면 도표를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보면 다양한 데이터를 긁어와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은 이제 각각의 서비스나 아니면 뭐 이런 사스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또 데이터의 어떤 유형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가져온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런 예. 부분도 여러 작업들이 필요하신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은 기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플랫폼이라든지 기존 이제 시스템 안에서도 다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네. 근데 그것들이 실은 모든 정보들이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뭐 카피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긴 했지만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올 필요는 없잖아요. 네, 예를 그렇죠. 들어서 아까 조금 초반에 말씀드렸던 저희 신입사원한테 온보딩을 처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뭐 얘들의 직급의 구조 정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그렇죠. 거기에 이제 전반적인 리포팅 라인에 대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타 부서 리포팅 라인까지 네. 연결하는 정보들은 필요가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이제 어떤 정책을 도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정보들을 끌어와야지 네. 워크플로우를 수행하는데 프로세스를 수행하는데 네, 네. 효율적인지를 보고 네. 연결하실 수 있게끔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일일이 매뉴얼로 다 하는 건 아니죠? 매뉴얼을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예. 그래서 그 예시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패 죄송한데 하나만 예. 더 강조하고 싶은 게 네. 예를 들면 아까도 이제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이 AI와 AI 에이전트의 어떤 역할이 확실히 다른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보통 이제 생성형 AI라고 하는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어떤 질문이나 했을 때 답변을 주는 거라고 하면 예. 궁극적으로 저희가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어떤 태스크를 얘가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AI 에이전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액트하는 부분들이 이 데이터 워크플로우 데이터 패브릭에 포함되어 있는 역할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맞습니다. 해야 된다는 강조해야 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저희가 아까 전에 질문 잘 주셨다시피 코파일럿 단계에서 실은 거기서 작업을 수행해야지 실은 AI 에이전트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I 에이전트들이 어떤 워크플로우들 정의되어 있는 프로세스들 그리고 워크플로우들을 호출하실 수 있게끔 하는 거가 그러니까 실은 데이터서부터
거기에 프로세스까지 네. 연결해 주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으로 네. AI 플랫폼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데이터만 가져온다라기보다는 예. 전체적인 플로우에 대한 관련 핵심적인 내용들을 같이 불러와서 예, 맞습니다. 연결시켜준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실은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전에 이제 AI 플랫폼들, 그러니까 LLM 이전에 이제 맞아요. AI 플랫폼들하고의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네. 실행까지 가야 되는 새로운 거가 스테이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실은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는 새로운 스테이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결하는지에서 간단하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소스들에서 이제 데이터들, 아까 전에 문의 주셨다시피 다 수동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정보들을 다양한 이제 소스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혹은 데이터 플랫폼에서 있는 정보들을 입력하고 거기에 구조 정보들을 가지고 오면은 1차적으로 어떻게 매핑하는 것들이 좋을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서 가지고 있는 워크플로우를 수행하는 데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과 어떤 정보들이 매핑되면 좋을지를 1차적으로 주게 되고 있고요. 여기서 뭐 필요한 정보들에 대한 매핑 수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불필요한 정보들을 제외한다라든지 혹은 별도 과정들을 거친다라든지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뒷단에서 바로 그것들이 워크플로우 형태로 바로 호출될 수 있도록 이 워크플로우를 수행할 때에 거기에 데이터를 활용해서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그 방식들은 플랫폼에다 적용해서 저희가 처리한 방법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데이터 플랫폼에서 대용량 스트리밍 데이터라든지 대용량 데이터들에 대해 가지고 바로 액션 시스템으로 바로 넘어가서 가지고 올 수 있게끔 이런 구조가 잡혀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런 연결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AI 에이전트 밑에 있다라고 하면은 세분화돼서 각각 어떤 영역들에서 도구들이 활용되는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AI 에이전트를 실제 이제 구성을 했다고 하면 예. 이 AI 에이전트를 이제 소위 말해서 최적화 예.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쵸. 네. 특히나 이제 예를 들어서 업무 저희가 지금 위에까지는 어레나리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레나리 세팅되고 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지식 정보 기반으로 연결까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네. 내가 해당 업무가 와가지고는 네. 이 지식 정보 기반으로 어느 시스템 가서 이 업무를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그 업무가 수행하는 과정이잖아요. 각각 시스템들에서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게 되는지를 조금 더 정의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거를 잘 해야지 예. 그 다음에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구나. 그쵸. 그게 되는 거군요. 그쵸. 네. 요 윗단계까지는 실은 어떻게 보면 코파일럿 단계에서 각각의 이제 역할에서 정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보들에 대한 것들만 전달했다라고 하면은 전달 이후에 액션들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떤 과정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근데 이제 정보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뒷단에 이제 AI 에이전트들이 RNR 기반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 저희가 인스트럭터에 따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 인스트럭션에 대해 가지고는 기존에 이제 뒷단에는 당연히 LLM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LLM을 존재하게 되고요. 서비스나우에서 우선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저희가 첫 장에서 보여드렸던 다양한 영역들에 대해 가지고 이미 서비스나우가 LLM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LLM. 네, 자체 LLM들 제공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IT서부터 뭐 인사 그리고 고객 관리, 뭐 재무 및 공급망에 저희가 워크플로우화 되어 있는 솔루션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미 AI 에이전트를 수행하기 위한 각 영역별로 LLM이 존재하고 있고요. 저거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거 그냥 써도 되고요. 네. 근데 다만 요것들은 다 저희가 일반적인 경우들로 해가지고 저희의 그리고 경험적인 기반으로 해가지고 학습을 시킨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요것들이 모든 영역들을 다 대응할 수는 없죠. 모든 요건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서비스나우의 LLM 구조들에 대해서 베이스 위에다가 사용자들의 데이터들을 혹은 인스트럭처 프롬프터를 기반으로 학습하실 수 있는 서비스나우에서 자체 LLM을 구축하실 수 있는 루트들도 같이 열려져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스킬이라고 하는 는 저희의 용어, LLM의 용어를 더해가지고 커스텀 스킬. 예. 그러니까 다양한 LLM을 적용해서 예. 이제 어떤 부서나 어떤 특정의 어떤 게 맞게 효과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는 모델을 쓸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셔서 쓰실 수 있게끔 데이터를 저희가
연결해 놨잖아요. 네. 데이터 기반으로 네. 학습하실 수 있게끔이 저희가 이제 잡혀져 있는데요. 네. 물론 저희가 지금 LLM이라는 영역은 네. 이미 조금 이미 도입하고 활용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미 도입했다라고 하면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네. 저희가 아까 전에 연결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영역들에 대해 가지고 이미 구축하고 있는 타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LLM들을 다양하게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러니까 수행하는 AI 에이전트와 단순히 서비스나우에서 재학습해가지고 하라는 거가 아니라 네. 필요한 데이터 LLM들을 연결하실 수 있게끔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자연으로 온 정보들에 대해 가지고 이해하고선 거기에 대한 디렉션을 주실 수 있게끔 하는 네. 것들이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 스킬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네. LLM을 통해서 기존 구축된 거 아니면 서비스나우에서 제공하는 걸로 기반으로 하고 되고요. 네, 이런 좋습니다. 디렉션을 기반으로 이제 실제 업무를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이제 가장 잘하는 영역인 워크플로우 영역이 네. 나오고 이 스킬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이제 LLM을 선정하는 게 일단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라고 예, 생각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일단 어떤 그런 스킬을 일단 세팅했다고 하면 이제 워크플로우를 디파인하고 효과적으로 이제 옵티마이즈하는 단계가 맞습니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LLM의 역할은 저희가 아까 조직으로 조금 비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조직의 사수 역할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디렉션을 네. 주는 네. 그래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 네네네. 디렉션을 줬다라고 하면 이제 실제 업무를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 업무 수행은 저희가 이제 가장 자신 있어야 하는 부분들은 저희 워크플로우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스킬에서 한 가지 예를 예. 들면 하나의 어떤 LLM 모델을 설정했다고 하면 이게 뭐 생각보다 잘 안 동작해. 그러면 중간중간에라도 이런 걸 바꿔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당연히 그런 관리 모델들까지 같이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LLM들을 통해 가지고 당연히 사수가 불만족스러우면은 사수를 바꿀 수 있는가? 다른 선배한테 가서 문의하잖아요. 네, 업무 디렉션을 다시 그렇죠,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 잘 모르시는 것 기존 같은데. 사수는 기분이 나빠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 사수는 어쩌겠어. 네. 근데 뭐 바쁘실 수도 있고 당연히. 아,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네. 사수의 또 디렉션도 네. 이건 저 선배 가서 물어봐 이런 것들이 네네.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역들은 저 사수가 네. 더 잘하더라 예. 하면서 이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게 이런 세팅을 스킬 세팅을 많이 하면서 나름의 예. 노하우가 생기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어떤 업무에는 어떤 LLM이 좀 더 잘 동작하더라.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실 수 있고 LLM에 대해서 플랫폼 내에서 타 플랫폼들에서 LLM 셋업하면은 LLM 정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결국 여기도 이제 노하우가 필요해요. 많이 거기도 해보는 필요합니다.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습니다.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 그다음에 워크플로우 단계 넘어가 볼까요? 그럼 이제 디렉션을 받고 나면은 실제 업무를 수행해야 되잖아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만 된다라는 정보를 얻었다라고 하면은 네. 실제 이제 업무 수행 단계입니다. 좋습니다. 업무 수행 단계는 이제 각각의 프로세스들을 처리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저희가 이제 기존에 많이 설명드렸던 프로세스 탭으로 바로 만드셔서 활용하실 수 있게끔 기존에 정의되어 있는 워크플로우들, 솔루션에 포함되어 있는 워크플로우들 네. 아니면은 필요하다고 하면은 각각의 다양한 영역들의 워크플로우들을 정의해가지고 네. 사용하시고 그 실제 업무들을 조금 더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디렉션을 받았는데 AI 에이전트들의 디렉션 따라가지고 한 스텝 한 스텝 따라가시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은 에이전트를 도입할 필요조차도 없이 그냥 네. 매뉴얼 북만 있으시면은 네. 매뉴얼 서치만 하시면 되는 것들인데 네. 그 매뉴얼의 이제 스텝 바이 스텝 단계들을 이제 정의되어 있는 프로세스들로 네. 처리하실 수 있게끔 프로세스들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의 네. 워크플로우들을 활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기존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워크플로우를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단일 시스템에서만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잖아요. 네. 당연히 이제 다양한 시스템들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제 프로세스들을 전반에, 그러니까 시스템 전반에 걸쳐져 있는 시스템들과 연동해서 프로세스 처리하고, 혹은 기존에 이제 RPA로 단순 작업들에 대해서 자동화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네. 단순 작업들에 대해 가지고 RPA를 조금 연결해 가지고, 뭐 AI 에이전트들 당연히 이제 RPA들 정의되어 있는 RPA들을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네. 네, 워크플로우가 정의되어 있으면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네, 네. 특정 업무 영역에서 워크플로우가 지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워크플로우 지정해서 구성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당연히 이제 이건 프로세스들은 저희가 이제 정의되고 정의화되는 이제 프로세스다 보니까요. 당연히 이제 프로세스 자체가 초반에 이제 업무 정의에 따라 가지고 100%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으실 거예요. 당연히 기존에 그렇죠. 이제 기존 디렉션 자체들도 예를 들어서 다양한 스텝들을 거쳐가서 하는데 이 스텝에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조금 이제 기존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최적화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바틀렉이 발생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인지하고서 프로세스들을 조금 예를 들어서 승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순하게 정보들을 검토해가지고 하는 승인들은 네. 로직화해서 검토화를 한다라든지 네. 이런 정보들을 보면서 프로세스를 어떻게 조금 더 최적화해가지고 네. AI 에이전트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동일하게 이제 조직이 업무를 하는데 보다 보면은 이 업무들의 이제 예를 들어서 특정 콜센터의 직원이 부족해가지고 콜센터 직원을 늘린다라든지 이런 계속적으로 저희의 프로세스가 업무의 흐름을 보시고 업무에 대한 대응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AI 에이전트들도 프로세스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프로세스를 보다 보니까 콜센터 직원들이 부족한 것처럼 네. 특정 단계에서는 수동으로 작업이 필요한 부분들이 네, 발생한다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 프로세스 흐름 자체가 네. 애초에 디펜던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것들을 조금 더 구조화해서 설정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지속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단계에서 잠깐 말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최적화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어떤 입력이 있을 때 어떤 아웃풋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웃풋이 내가 원하는 어떤 단계, 어떤 결과값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중간에 어떤 프로세스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예. 최적화가 안 돼 있다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다시 또 돌아가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예. 어떤 부분, 어떤 프로세스가 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좀 버거운 일일 것 같아서 예. 예를 들면 이런 프로세스 최적화 과정에서 서비스나우가 어떤 포인트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어떤 포인트를 좀 알려주거나 가이드를 해주거나 그런 과정들도 혹시 있을까요? 그런 과정들도 이제 당연히 네, 포함돼요. 네, 저희가 네. 스텝 바이 스텝을 저희가 이제 최적화 기능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는 것들은 기존에 이제 로그 정보로도 다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네네네. 그것들에 떠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프로세스 지금 데이터가 부족해가지고 프로세스 처리 속도가 느려졌다라든지 그렇죠. 그럴 수 아니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시성으로 보는 기본적인 KPI들은 속도가 느려졌다라든지 그렇죠. 그의 효율적인 비효율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프로세스가 수행돼가지고 AI 에이전트 모르겠고 이거 도저히 못 쓰겠다고 하면서 이탈하는 경우들도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프로세스가 제대로 셋업이 안 돼가지고 이탈이 네. 발생하는 부분들. 네. 내 스텝으로 보면은 한 10단계, 총 10단계를 해야 되는데, 5번째, 4번째에서 이미 이탈을 하고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된다라든지. 그렇죠. 이런 정보들을 조금, 하나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대상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요 단계만 필요해서 수행하는 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냥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 속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뤄진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이것도 조금 데이터가 쌓이고 보면은 실은 이 단계에서는 매우 많이 평균적으로 딜레이가 발생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 것들 다 알려주고 플랫폼에서. 혹은 이제 KPI를 설정하셔가지고 KPI 설정해서? 네. 어떤 KPI 저희는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특정 단계에서 대기 시간이 일정 속도 이상, 그렇죠. 일정 시간 이상. 너무 속도가 안 나와도 네. 문제인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업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네, 건데 네, 네. 특정 업무는 예를 들어서 3시간, 4시간이 기본적인 속도, 그냥 보통 일반적인 속도일 수도 있고 특정 업무에 대해 가지고는 바로바로 처리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잖아요. 요것들 그렇죠. 조금 조금 설정해 주시면은 네. 거기에서 맞춰가지고 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동격으로 보서 KPI적인 예를 들어서 얘는 4시간인데 네. 4시간은 그냥 일반적인 속도예요. 근데 여기는 바로바로 끝나는데 여기는 계속 워닝을 보내줄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그렇죠. 이제 최적화하는 단계라고 하면 그런 KPI를 반드시 설정해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그러니까 정량적인 것은 확실할 것 같은데 네. 정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같은 거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아마도 그런 어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서비스나우의 그 옵티마이즈 프로세스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좀 가이드 해주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지 않을까? 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네네. 그래서 어떤 스텝에서 가장 이슈가 많이 발생해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지. 왜냐하면 여기를 효과적으로 좀 대응하지 않으면 네. 포기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아닌가 봐.
맞습니다. 가장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네네. 없는 부분들이 저희가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네. 내가 하는 게 더 빠르네. 그러니까 앞 단계까지 어떻게든 뭐 어떤 매뉴얼대로 다 세팅해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니까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어. 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최적화하는 단계를 잘 수행하면 그럼 굉장히 만족스러운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게 안 되면 야 이게 여기서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네.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최적화하는 단계가 네. 가장 중요한 스텝 중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제공해두고 이제 전반적인 요건들에 대해서 최적화해야 되는 대상들에 대해 가지고 보고 빠르게 분석하시면서 관리하실 수 있게끔. 다양한 어떤 환경에서 이런 플로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겠네요.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예를 들어서 특정 스텝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것들 요청을 그런 것도 있고. SR을 처리한다라든지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어떤 프로세스가 이탈이 많이 발생하고 요 관심 가지게 봐야 된다라든지 오버뷰라든지 이런 대시보드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예를 들어 특정 AI 에이전트가 특정 부서가 잘 일을 못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당연히 가서 보잖아요. 감사팀에서 가든 아니면은 상위 결정권자들이 가가지고 보시잖아요. 네네. 그거를 위한 환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악용하면 안 되지. 저희가 지금 실은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AI 에이전트를 위한 네. 환경을 구축한다는 거면 이런 구조적인 어떤 회사가 조직이 이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조직에서 지금 업무들을 수행하는 것들이 지금 동일한 구조로 세팅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관리하실 수 있게끔. 네. 하나의 조직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하나의 되겠네요. 조직이다라고 하나의 조직을 봐주시면 어떻게 다 효율적으로 잘 만들 것인가. 그렇죠.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조직도라고 조직의 네. 운영 그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예. 이게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당연히. 네. 저희가 그리고 그 노하우들을 저희가 기존까지 쌓아왔고 그것들을 이제 AI 에이전트 환경으로 전달하고 운영하실 수 있게끔 하는 환경들을 구축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그런 과정들을 파트너로서 네. 잘 이렇게 가이드해주고 최적화시키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게 서비스나우의 역할이 아닌가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속도를 내볼까요? 네. 네, 그러면 그래도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저희가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 업무에 대한 정보들, 그러니까 단순한 이제 정보 문의성. 네. 예를 들어서 콜센터적인 조직이라고 하면은 콜센터 조직은 이제 업무를 처리하는 것들도 있지만 이제 문의에 대해 단순 문의에 대해 정보를 주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라그 모델이라고 하는 라그 모델에 모델? 대해서 네네네. 그래서 정보들에 대한 전달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서비스나우 플랫폼에서 워크플로우에서 셋업하고 있는 지식 정보들은 바로 끌어다가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라그 모델로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서비스나우에서 라그 정보를 제공해 주시나요? 저희가 네네. 이제 지식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고요. 그 네. 데이터베이스를 네. 이제 라그로 활용해가지고 바로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수 있고. 각 솔루션별로 그리고 솔루션을 도입하면서 지식 정보를 계속 쌓게끔 되어 있고요. 그 지식 정보를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여기에 모든 정보들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제 외부 자문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처럼 네. 저희가 이제 타 시스템에서 지식 정보를 구축해 놓은 것들. 네. 그것들도 이제 불러와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엑스터널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들도 네. 뭐 컨플루언스라든지 쉐어포인트라든지 구글 네.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 정보들은 네. 바로 끌어다가 와서 가져와서? 활용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특정 단순 문의들에 대해 가지고 다양한 소스의 지식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제공을 해드리는 거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보통 라그 같은 경우에는 뭐 각각의 AI 에이전트별로 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어떤 일괄적인 라그 적용으로도 어느 정도 충분한가요? AI 에이전트별로 라그를 많이 지정하는 거가 조금 더 효율적일 효율적이긴 하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특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는 지식 정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필터를 해가지고 네. 지식 정보들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인사 정보를 문의했는데 네. 그거와 유사한 동일한 유형의 이 유형이라고 판단해가지고 타 영역에서 정보들이 온다라고 하면은 실제 네. 조금 잘못된 정보가 연결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렇죠. 세분화해가지고 하는 구조들이 잡혀져 있게끔 되어 있고요. 보통 라그 같은 경우에는 담당 현업에서 이런 라그 작업을 하나요? 아니면은 이것도 이제
어떤 IT 조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에서 락을 관리해야 되나요? 기본적인 초반 세팅은 IT 조직들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솔루션에 많이 붙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가져오는 것들이 이제 초기 세팅이라고 하면은요. 이후에 이제 쌓여져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정보들은 어떻게 보면 현업들이 네. 실제 사용하면서 네. 계속적으로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업이 직접 수행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이런 AI 에이전트를 세팅하고 운영 관리하고 있는 전반적인 부분에서 한번 사이클을 쫙 돌면 예. 굉장히 많이 이제 어떤 노하우가 쌓이겠다. 예.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전반적인 이 AI 에이전트의 플로우를 한번 관리를 했다고 하면 예. 몸값도 많이 올라가겠다. 맞습니다. 예. 실은 아직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AI를 잘 활용하기가 가장 어렵고 네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가 가장 이제 조직이라는 정보를 네. 통해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관리된 환경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네. 그리고 복잡한 환경일수록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따른 이제 어떻게 보면 프레임워크라고 봐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프레임워크를 제공해드리고 그래서 좋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시면 말씀해주신 대로 몸값이 많이 올라가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좋은 프레임워크를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맞습니다. 같고요. 예. 이제 이거를 잘 활용해서 나만의 어떤 노하우로 체득화해서 예. 그 어떤 기업이라든가 조직에 최적화시킬 수 있는 노하우가 쌓여 있는 사람들은 몸값이 올라간다. 네. 열심히 예. 하십시오. 아, 예. 이거 라이센스 이런 것도 있나요? 라이센스 있죠. 있나요? 네. 근데 뭐 나중에 또 기회 네, 되면 그거는 소개해 나중에 주시면 이제 제 실은 그거는 이제 별도로 관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있어요? 라이센스 가지고 계세요? 네? 가지고 계세요, 라이센스? 아, 그거 있죠. 자체적으로. 네. 아, 그래요? 네. 아, 몸값? 아, 거기에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이죠? 마지막입니다. 네. 그러면 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각각의 부서들을 세팅을 했다라고 이제 부서가 부서 조직도 그 다음에 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이제 전반적인 조직이 흘러가는 데에서 조금 보시면은 하나의 부서가 독립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특정 사업부라고 하더라도 뒷단 이제 백오피스의 다양한 펑션들 조직들 그리고 어떤 조직들이 어떤 업무들을 지금 수행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의 담당자들 그리고 전체 조직이 흘러가는 거에서 그 구조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이 실은 AI 영역들에도 핵심적입니다. 예를 그렇죠. 들어서 단순하게 인사문의였는데 인사문의로서 들어왔던 것들이 실은 전반적인 엔터프라이즈 조직 전체가 움직여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가 네. 있거든요. 그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AI들이 어떻게 조직 간에 업무를 수행하는지,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들 간에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좋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제 요건들이나 지금 기존의 AI 에이전트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정의를 해놨잖아요. 그거 기반으로 이제 필요한 각 단계별로 내가 예를 들어서 단순 질의하는 그 AI 에이전트들이 있으실 거고, 아니면 특정 컴플라이언스 담당하고 있는 AI 에이전트가 있으실 거고, 네. 거기에 따른 것들을 각각의 오케스트레이터라는 중간에 이제 AI를 잘 활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중간에 이제 조정자가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각각의 부서별로 연결해주는 이 업무는 이 AI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터도 서비스나우의 서비스 중에 하나인 거죠? 네, 맞습니다.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장 이제 실은 AI 에이전트 AI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인 거죠. 알겠습니다. 다양한 데이터들에서 네. 기반으로 조직을 셋업하는 것과 이제 첫 번째 단계라고 하면은 조직이 셋업되고 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다양한 조직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것들을 어떻게 좋습니다. 융합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점이 조금 더 잡혀져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저는 이제 어떻게 연결하느냐, WDF, 그러니까 그 워크플로우 데이터 패브릭에 대해서 설명하셨을 때, 예. 그때 이거는 좀 명확했거든요. 예. 어떤 AI 에이전트나 AI를 활용하기 있어서 수많은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통합해서 활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당연히 WDF는 이 시각이 좋았는데 이 AI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처음에는 저도 좀 약간 의문돼서 이게 왜 필요한가? 근데 네. 이제 실제로 각각의 수많은 이제 AI 에이전트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에이전트별로 돌아가는 건 나름대로 추적화했지만 네. 실제 업무는 각각의 여러 부서의 어떤 연결성으로 어떤 태스크가 완료가 되어야 되니까 예. 이 AI 에이전트가 또 다른 AI 에이전트를 호출하고 예. 이게 통합적으로 뭔가 연결되어서 진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데 예.
AI 에이전트들의 전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능들. 이게 오케스트레이터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저희가 네. 플랫폼에서 저희가 이제 AI 에이전트를 정말 잘 구축하고 활용하기 네.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셋업에서 네. 그다음에 셋업돼서 운영 환경에서 잘할 수 있을 수 네. 있게끔 이런 구조가 잡혀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까지 가면 진짜 잘하는 건데. 그렇죠. 네. 물론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이제 복수의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렇죠, 것부터 그렇죠. 시작을 하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첫 단추 저희가 아까 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첫 단추인 어떤 영역들을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정의하면서 그 정의된 것들을 하나 구축하다 보면은 하나는 당연히 제일 쉬울 수밖에 없고 제일 쉽고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단순하게 특정 영역에서 AI 에이전트들을 활용하는 네, 것들. 네. 근데 이제 다양한 영역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수행해야 되는 네. 것들에 대해서 처리하기 네. 위한 이제 진짜 AI 에이전트들이 단순한 업무들이 아니라 네. 복잡한 업무들을 처리하기 위한 네.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서비스나우가 예전부터 저희가 가장 잘하는 영역들이 이런 복합적인 네. 프로세스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데잖아요. AI 에이전트들도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AI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터는 서비스나고 제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네. 알겠습니다. 뭐, 네. 제가 제 입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잡한 프로세스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것들이 근데 AI 에이전트 환경에서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어떤 복잡한 환경들에 대해 가지고 진짜 이제 정말 잘 활용하게 되면 수만 개의 AI 에이전트가 있을 텐데. 그러게요. 네, 네, 그것들을 맞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맞아요. 가지고 정의가 네, 없, 네. 각각의 오케스트레이터가 없다라고 하면은 맞아요. 저희가 이제 워크플로우가 없다라고 하면은 네. 그것들은 실은 매우 매우 사용자들이 그럼요. 수천 수만 개 다 찾아가서 그럼요.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그럼요. 발생할 수 그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도 각각의 서비스별로 또 이렇게 구성되거나 또 오퍼레이션 되는 것도 많이 있을 텐데 맞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은 요건에 따라 가지고 각각 자동적으로 찾아갈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게 저희가 왜 필요한지는 확실히 인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형태로 저희가 우선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네. 이제 구축하는 단계에 이제 순서를 네. 프리젠트 잘 준비하셨습니다. 이해가 쏙쏙 되네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AI 활용을 잘할 수 있는 이런 네. 구조 형태로 1, 2, 3, 4단계. 예. 이런 그렇습니다.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네. 구축해가지고 고려 이제 이런 어떤 플로우들이 이제 한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이클로 계속해서 오퍼레이션 되면서 계속해서 네. 최적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계속해서 네. 시작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조금 예시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시간은 관계상 조금 빨리 설명해 네네네. 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한 데모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전체 화면 좀. 네. 출장 신청을 받는 프로세스를 처리하고 있다라고 봤는데요. 이 프로세스가 보니까 AI 에이전트가 없을 때 특정 단계에서 저희가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환경에서만 보면은 특정 이제 부서 비용을 보고선 단순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어떤 플로어라고요? 출장 신청하는데요. 출장 신청. 출장 네. 신청을 했을 때 네. 특정 이제 부서의 예산이 맞는지 아. 첫 번째 승인이 그 과정이잖아요. 네네. 예산 그렇죠. 안에서 이루어지고 네. 있는지 네네. 그래서 허용된 범위를 하는지 근데 네. 이거는 특정 담당자가 거의 업무를 수행하잖아요. 그렇죠. 부서에서 각각 예산을 봐야 되는 이제 예산 관리자들이 주로 보게 되는데 네. 이 담당자가 저희가 거의 인사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하면은 네. 매우 많은 바틀렉이 발생을 하죠 여기서. 맞죠. 부서에서 예산이 제대로 맡고 있는지를 담당자가 저런 것도 싫어해요. 그렇죠. 단순한 업무니까요. 네. 그들의 입장에서 단순한 네. 업무인데, 근데 많이 발생하는 딜레이 중 하나입니다. 당연하죠. 이 영역에서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AI 에이전트를 한번 도입하는 과정들을 조금 더 말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AI 에이전트를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제 트래벨 쪽에서 특정 이제 거기에 오피서 역할을 해주는 어떤 업무들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요건을 정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저희가 그 과정대로 이 요건에서 어떤 인스트럭션을 기반으로 네. AI가 어떤 역할을 그렇죠. 수행하는 그 스튜디오에서 AI 에이전트의 어떤 디파인을 하는 거네요. 그죠? 디파인을 하고 이게 있습니다. 필요한지에 첫 대해서 번째 단계에서 디파인을 설명을 하고 하게 되고요. 그 단계에서 이제 어떤 스텝들을 이루어지게끔 되는지. 좋습니다. 그 뒷단에 이제 저희가 AI 에이전트들이 연결된 것들이 활용하고 있는 라고 모델을 어떤 기본 라고를 라그를 활용할지 세팅하고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뒷단에서는 조금 더 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어떤 프로세스를 처리할지,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세팅할지, 정보들을, 예를 들어서 예산 정보를 어떻게 가져가고, 네. 거기에 따라 예산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네. 승인을 할 수 있는 네. 승인 구조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구축해놓고 나면은요. 하나 액션 플로우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지네요?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좋습니다. 초반 기반으로 원하는 정보들을 조금 더 구성하실 수 있게끔 잡혀져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어떻게 보게끔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나면은요. 저희가 그 단계에서 업무가 이제 단순하게 문의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가 이제 내가 이런 업무를 보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요약을 해주고 네. 거기에 대한 정보들에 대해서 필요한 지식 정보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동 승인 과정들을 바로 수행하실 수 있게끔 구성되는 것들이 각각의 저희가 지금 어레나를 정의하고 거기에 대한 각 작업에 단계별로 로그가 계속 보이네요? 계속 네네네. 요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만드는 화면이기 때문에 네네네네. 각각 로고가 필요하게끔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제 하나의 업무, 지금 단일 업무여가지고 단일 에이전트만 수행해서 오케스트레이터가 큰 역할을 하지는 않았지만 단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뒷단에 필요한 LLM과 거기에 뒷단의 라그 그리고 어떤 도구들을 활용해가지고 바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그래서 해당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끔 잡혀져 있고요. 네. 그게 이제 이후에 이 단계에서는 기존처럼 사용자가 거기에서 담당자가 승인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우측에 이제 AI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이런 레벨을 보냈어. 빨리 예산이 맞는지 확인해 주고 승인을 해줄 수 없겠니? 라고 하면은 바로 승인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과 연결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 절감이라든지 자동화 업무를 조금 더 자동화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단순한 AI 에이전트서부터 아니면 복잡한 워크플로우 환경들에 대한 AI 에이전트들을 기반으로 이미 많은 부분들이 고객이 도입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좋습니다. 예. 흥미롭네요, 오늘도. 예. 그러니까 뭐 사례 아까 약간 데모 같이 플로우를 보여주시긴 했는데 예. 저런 과정들은 뭐 오늘 시간상 요것만 가지고는 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뭐 나중에 또 요청 사항이 있으면 예. 실제로 그런 어떤 플로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설명 예. 좀 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거를 잘 옵티마이즈하면 이 슬라이드 장표 이제 실제 데이터를 보는 것처럼 진짜 비용 절감이라든지 예. 시간 많이 세이브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드네요. 예. 저희가 조직을 잘 세팅하면은 조직이 많은 맞아요.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저희가 조직을 세팅하기 위한 저희의 필요한 요소들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세팅할 수 있는 환경들, 프레임워크를 제공해드리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세팅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거 국내에서도 좋은 사례들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가 이제 가장 큰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진짜 이거 진짜 잘 사용하는데 이런 분들 있으면 저희가 이쯤에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네. 꼭 좀 이런 거 뭐 나만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게 보다는 지금 상태에서는 좀 많이 이렇게 쉐어하고 공유하고 서로의 노하우들을 이렇게 같이 좀 쉐어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도 오늘도 많이 올려주셨는데 몇 개만 질문 좀 확인하고 오늘 웨비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사전에 질문 중에서 뭐 혹시 어떤 질문을 좀 드릴까요? 한 개 정도만 시간상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하나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뽑아볼까요? 네. 자, 박봉남 씨 질문입니다. 중소기업은 이기종 시스템과 수작업 기반 워크플로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죠? 기존 레거시 시스템과의 통합에서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연결하고 또 어떤 전처리 자동화를 지원하는지 또 비개발 인력 중심의 SMB 환경에서도 로코드 또는 노코드 방식으로 자동화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 실은 이런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일수록 실은 가장 큰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기존 레거시 시스템들에서 통합이라든지 그리고 그 워크플로우한 수작업인 것들을 워크플로우 하는 데 있어가지고 오늘 저희가 전반적으로 AI가 흘러가는 데에서 조금 초점을 맞춰드려가지고 요거 부분들 하나 요소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요 부분들이 저희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구축이라든지 그 기반으로 노코드 로우코드 영역으로 수작업 프로세스들을
프로세스화 하실 수 있게끔, 워크플로우화 하실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고요. 그 워크플로우화가 되고 나면은 오늘 말씀드렸던 AI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구축하실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실은 그 구축 단계에서부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걸 잘 활용하는 관계까지 네.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고, 요 부분 이런 환경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은 영역이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봉남이 연락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밖에도 질문들이 오늘 많이 주셨습니다만,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AI에 관련된 전반적인 어떤 웨비나 시리즈처럼 저희가 이제 김 매니저님과 같이 진행을 해봤는데, 마무리 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제 기존의 AI 개발자로서 서비스나우를 조인하긴 했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서비스나우가 제가 예전에서도 많이 고민했던 어떻게 잘 활용할지에 대한 답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표준적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제공해드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잘 활용할지를 많은 큰 고민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제품화를 해가지고 고객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만드신 것들도 이미 너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것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거가 저희가 가장 그 해법이라고 찾은 프레임워크로 한번 고민해 봐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공감 가는 게 실제 이제 AI 에이전트를 지원하거나 또 서비스하는 여러 가지 또 벤더들,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것들을 진짜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여서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실제적인 고민들을 해결해 나가고 같이 또 상담하고 같이 또 고민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이 서비스나우의 어떤 서비스의 형태가 아닌가? 예. 지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잘 말했죠? 네. 감사합니다. 저보다 더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좀 매니저는 이제 오늘 웨비나 라이브 끝나고 바로 또 공항 가야 된다면서. 예. 네. 싱가포르? 네. 바쁩니다, 진짜. 바쁩니다, 예. 네. 그래서 좀 더 하고 싶었지만, 네, 오늘 웨비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매니저님 모시고 또 AI의 또 업데이트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업데이트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출장 잘 다녀오시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AI의 실제적인 활용에 대한 이야기 다양하게 좀 살펴본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관련돼서 AI 관련된 여러 가지 ERP라든지 또 노코드 기반의 여러 가지 솔루션들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 웨비나 콘텐츠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아마 도움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설문조사도 아직 오픈되어 있으니까 꼭 좀 나가기 전에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 이쯤에 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할 테니까 많은 관심 계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시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